우리는 흔히 인생의 80세라는 나이를 과거에는 생의 종착점으로 여겼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익숙해지며 삶의 길이는 어느새 10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과 과제를 던져줍니다. 과연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수명의 증가를 축하하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걱정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인생은 축복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에 따른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참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요받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며 좋아하는 기호품인 술과 담배조차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자제하며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특히 80세 이후의 삶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80세를 넘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60대라면 효과적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 80대 이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습관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80대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80대의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참거나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난 삶을 성찰하며 성취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길어진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6세, 여성은 87.7세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그보다 짧습니다. 남성은 평균 72, 여성은 평균 75.3세까지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 동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통계적 평균일 뿐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수명을 넘긴 후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장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부검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80세 이후의 몸속에는 이미 암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무리하게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을 예방하려고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기호품을 금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에서 지나치게 의사와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건강 문제를 맡기고 스스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인간이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필요 이상의 약물이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약물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목표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복용하고 위장 문제가 생기면 위약을 복용하는 것이 약물 사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필요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약물이 컨디션 난조를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역시 80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나 약물 복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에서 비정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질, 나이, 생활 환경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받고 그 결과를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후회 없는 삶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녀를 위해 돈을 남기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여생을 희생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자신과 배우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활용해 추억을 쌓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든 육아든 강제로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와 같은 환경은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삶의 보람은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며 흥미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노년기의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적합한 운동은 산책과 같은 가벼운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은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할 때 자연광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소나 세탁 같은 간단한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포함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목표가 희미해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삶의 보람을 억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을 충실히 살며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흥미 있는 것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후 자금이 안정적이라면 그것을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희생하지만 사실 자녀에게 물려줄 것보다 본인의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기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적당한 수준의 신체 활동이 권장됩니다. 가장 적합한 운동 중 하나는 산책입니다. 산책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연광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또한 가벼운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위한 계획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 준비를 넘어 정신적인 준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여기서 끝나간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끝날 때까지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거나 훌륭한 배우자,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행복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재정해야 합니다. 행복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매 순간을 즐기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소한 일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걱정 없이 현재를 온전히 즐깁니다. 우리도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태도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찾고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단순히 숫자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80세의 벽을 넘어 앞으로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식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자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불규칙한 식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입맛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맛, 단맛과 같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의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의 크기를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이보다 많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를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한 공기 준비했다면 단백질 반찬을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 반찬을 2주먹 크기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국이나 찌개를 더하면 영양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채소는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차려 먹기 귀찮아서 또는 혼자 먹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며 맛있는 식사는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식사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한 번 요리할 때 3, 4인분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3인분을 만들어 2팩은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한 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테이블볼을 깔고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꽃 한 송이를 식탁에 두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고소함, 채소의 신선한 향까지. 젊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더욱 좋아집니다. 식사 모임을 할 때는 꼭 비싼 식당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거나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입맛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식생활이 단조로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맵고 짜게 끓여 먹었다면 이제는 채소의 단맛을 살리고 된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향을 내고 무와 감자를 넉넉히 넣어 국물의 깊이를 더하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추억이자 정서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 자녀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의 기억, 친구들과 나누었던 밥상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들매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노인정에서 함께하는 점심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 가족들과의 주말 식사,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리듬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란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식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정성스레 끓인 국 한 그릇에도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80세라는 나이를 과거에는 생의 종착점으로 여겼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익숙해지며 삶의 길이는 어느새 10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과 과제를 던져줍니다. 과연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수명의 증가를 축하하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걱정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인생은 축복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에 따른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참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요받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며 좋아하는 기호품인 술과 담배조차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자제하며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특히 80세 이후의 삶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80세를 넘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60대라면 효과적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 80대 이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습관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80대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80대의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참거나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난 삶을 성찰하며 성취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길어진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6세, 여성은 87.7세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그보다 짧습니다. 남성은 평균 72, 여성은 평균 75.3세까지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 동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통계적 평균일 뿐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수명을 넘긴 후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장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부검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80세 이후의 몸속에는 이미 암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무리하게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을 예방하려고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기호품을 금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에서 지나치게 의사와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건강 문제를 맡기고 스스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인간이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필요 이상의 약물이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약물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목표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복용하고 위장 문제가 생기면 위약을 복용하는 것이 약물 사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필요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약물이 컨디션 난조를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역시 80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나 약물 복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진에서 비정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질, 나이, 생활 환경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받고 그 결과를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후회 없는 삶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녀를 위해 돈을 남기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여생을 희생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자신과 배우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활용해 추억을 쌓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든 육아든 강제로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와 같은 환경은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삶의 보람은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며 흥미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노년기의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적합한 운동은 산책과 같은 가벼운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은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할 때 자연광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소나 세탁 같은 간단한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포함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목표가 희미해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삶의 보람을 억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을 충실히 살며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흥미 있는 것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후 자금이 안정적이라면 그것을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희생하지만 사실 자녀에게 물려줄 것보다 본인의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기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적당한 수준의 신체 활동이 권장됩니다. 가장 적합한 운동 중 하나는 산책입니다. 산책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연광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또한 가벼운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위한 계획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 준비를 넘어 정신적인 준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여기서 끝나간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끝날 때까지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거나 훌륭한 배우자,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행복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재정해야 합니다. 행복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매 순간을 즐기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소한 일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걱정 없이 현재를 온전히 즐깁니다. 우리도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태도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찾고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단순히 숫자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80세의 벽을 넘어 앞으로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식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일이자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불규칙한 식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입맛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맛, 단맛과 같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의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의 크기를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이보다 많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를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한 공기 준비했다면 단백질 반찬을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 반찬을 2주먹 크기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국이나 찌개를 더하면 영양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채소는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차려 먹기 귀찮아서 또는 혼자 먹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며 맛있는 식사는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식사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한 번 요리할 때 3, 4인분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3인분을 만들어 2팩은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한 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테이블볼을 깔고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꽃 한 송이를 식탁에 두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고소함, 채소의 신선한 향까지. 젊었을 때는 빨리 먹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더욱 좋아집니다. 식사 모임을 할 때는 꼭 비싼 식당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거나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입맛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식생활이 단조로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맵고 짜게 끓여 먹었다면 이제는 채소의 단맛을 살리고 된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향을 내고 무와 감자를 넉넉히 넣어 국물의 깊이를 더하면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추억이자 정서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 자녀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의 기억, 친구들과 나누었던 밥상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들매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노인정에서 함께하는 점심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 가족들과의 주말 식사,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리듬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란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식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정성스레 끓인 국 한 그릇에도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